자, 이번 1급 7강은요, 108페이지 시작됩니다. 그 개공의 업무 범위라고 해서 주로 이제 겸업에 관한 문제예요. 겸업. 겸업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을 물어보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11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 그 겸업 비교부터 합시다. 일단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의 14조에 정해진 업무로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그 14조에 정해진 업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또 5개 할 수 있지요. 경공매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출제됐습니다. 출제됐고,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하세요. 다 할 수 있다. 부칙상 개공은 뭐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공매만 빼고는 다 된다. 경공매 빼고는 이게 다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표시하셨죠? 기본 이론 하실 때. 이렇게 경공매는 아저씨 빼고 된다. 그 밖에는 이제 법인 빼고 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5개의 업무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 오른쪽에 따로 있으니까 매매결 임대차를 알선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중개 보수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여기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출제되는 문제. 일단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일단 법인의 겸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법인인 개공의 겸업.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구분하자. 교과서는 108쪽으로 오셔야 되죠. 108쪽에 중간 밑에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공은 14조에 정해진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설 등록 이후에는 14조 정해진 7가지만 할 수 있지요.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입니다. 실제 법조문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쭉 중개업과 다음에 쭉 열거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관리, 관리 대행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일이죠. 쪼개서 나와요. 이렇게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 대행,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이 중개업 아니잖아요. 이제 관리비 받아가지고 건물 전체 관리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임차인 나갔다, 새로운 임차인 들여서 중개하고, 중개 보수는 별도죠. 이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리게 낼 때는 여기 있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써요. 그래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업 OX, 임대업 X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임대업은 내 건물이죠. 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업을 할 수 있다. 관리업 X. 심지어 농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농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거기 못하는 것들 제가 다 써드렸죠. 위에다가. 주의라고 다 써드렸으니까 혹시나 안 써있는 거 있으면 추가로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개발에 관하여, 거래에 관하여 상담. 컨설팅이죠.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컨설팅이에요. 어떤 사람이 땅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건축물 지어서 분양하고 이러면 그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겠냐.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상담. 자,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OX, X.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상담. 또 이게 유력한 후보예요. 개발 대행, OX, X. 개발상담. 꼭 멍멍이 발을 잡고 이야기만 해야 된다. 멍멍이 발 잡고 흔들지 말고. 네? 개발 상담만.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만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는데 누구만 대상으로 하라고 써 있으니까 개공 대상으로 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 문장 여기 말면 돼요. 예를 들어 중개 의뢰인 X 옛날 중개 의뢰인이라고 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내요.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이 문장이 어울리냐고. 안 어울리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집 팔아줘요 찾아왔는데 앉아봐봐. 너에게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 줄게. 100만 원만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즘엔 주로 누가 뜬다고요?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심지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다 X, 다 X. 개공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네? 분양, 대행. 다른 사람이 지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 신축 건물을 쪼개 파는 걸 분양이라고 그러죠. 이 분양 대행은 그 중개업과는 구별되는 업무다라는 걸 시험이 또 잘 내요. 중개보수 적용해 안 해? 안 해. 5개.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대행.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에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X가 역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역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뭐 해준다? 소개해준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을 해준다. 핵심 단어는 어디? 소개알선. 소개알선.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X.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 X. 다 틀립니다. 도배, 소개알선. 이렇게 해서 5개냐 그 밖에냐를 구분한 거예요. 어떤 게 5개인지 어떻게 그 밖에인지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다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번까지 보셨어. 자, 7번. 7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자, 공매는 대표적으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국세청 지자체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서 이걸 자산관리공사로 보내서 공매하는 게 대표적인 공매죠.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말 그대로 컨설팅 해주는 거죠. 상담해주고 분석해주고. 입찰은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우리 그 기본 이론 맨 끝에서 경매 공부했잖아요. 경매 공부할 때 우리 흔히 입찰이라고 하잖아요. 입찰이라는 말과 매수 신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입찰한다, 매수 신청한다.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는 건 입찰을 대리한다는 얘기죠. 입찰을 대리. 자, 경매. 여기는 개공. 여기는 위임인이었죠. 위임인.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사건 카드 작성. 그런 거 했었지.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 아파트 이런 걸 원해요. 그럼 개공이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확인 설명. 너희가 마음에 든대. 이걸 입찰 대리 해줘요. 알았어요. 라고 위임계약 체결. 위임계약에 체결되면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써주고 그대는 입찰 대리하러 떠나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대리 입찰하는 거죠.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을 해서 1등을 했다. 1등하면 본인이 대금 납부해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대리한다는 거죠. 입찰 신청을 대리한다. 근데 이 7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집니다. 4개로 쪼개집니다. 경매 권리분석 알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매 권리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4개로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뭘 하려면 그렇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것을 하려면 이 말이죠. 이것을 하려면 어디서 정하는 요건,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어디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소송사건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아파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전세가가 3억이었어. 3억이었는데 이번에 석 달 후면 2년이 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 간다고 그랬어요. 이사 간다고. 근데 아니 이 중에 뭐 요즘에 그 전세가가 막 내려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2억으로 떨어졌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나 석 달 있다가 방 뺄게요. 전세금 3억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주지. 전세가 또 떨어져서 3억이 안 나간단 말이야. 나 어쩌라고 그건 내 사정 아니고 알아서 주세요. 석 달이 다 됐어. 다 됐는데 안 돌려주네. 열받았어. 열받아서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안 돌려주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하겠다고 막 경매하겠다고. 그래서 안 돌려줘. 안 돌려주면 결국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만 경매가 되는 거지.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소송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는 얘 둘 간에 작성한 채권 계약서거든요. 이걸로 경매가 되는 건 안 되지, 당연히. 정말 보증금 안 돌려준 거는 얘 둘만 아는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 근데 판사님 보니까 정말 안 돌려줬어. 보증금 돌려줘! 라고 판결문 써줬지. 판결문을 받아서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면은 이런 소송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가 되는 거지. 바로 경매는. 이런 걸 이제 의무 경매로 하는 거고, 이게 소송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하죠. 근데 경매는 결국 소송 사건이다. 소송 사건의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조건부로 2006년부터 이게 허용되었다. 어떤 조건부로? 경매 대리하려면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줬으니 여기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 기본 이론 맨 끝부분에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부했잖아요. 대법원 규칙을 이 책의 맨 끝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딜 찾아가서 지방법원에 찾아가서 또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면 이자를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격증 따서 바로 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 거쳐서 가야 되고 경매 대리를 하려면 이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경매 대리 하기 싫으면 이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지방법원에 내가 등록하지 않았어요. 등록하지 않았으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하지. 그러나 나머지는 해도 돼. 경매 분석알선, 공매 분석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도 조심해야 돼요. 대법원 규칙을 다른 걸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저는 민사집행법 이렇게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틀리게 안 냈거든요. 이것도 틀리게 낼 수 있어. 법원도. 등록관청에 이런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네 군데가 딱 일치돼야 돼. 경매,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네 군데가 딱 정확히 일치되어야 됩니다. 경매,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거기 기업번에 보면은 제가 4개로 쪼개놨죠. 니은은 이 4개로 쪼갠 것 중에 경매,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그러므로 디귿. 경매 분석알선, 공매 분석알선, 공매 대리는 지방법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더라 이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야. 법인이 할 수 있는 건 중개업 5개, 경공매, 노란색은 다 못해. 못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죠. 저 위에 있는 주의는 왜 틀린지 아시겠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차 신청 대리를 위해서 등록한다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고. 다음 밑에 겸업 수수료. 중개업 이외 5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더라. 합의로 보수 받을 수 있어요. 경공매 업무는 대법원 규칙에 보수 체계가 적혀 있는데 그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위반시 제재. 우리 법인이 겸업 위반하면 임겸업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리 행정처벌에서 그렇게 외웠잖아. 임겸업. 겸업 위반은 임등치. 겸업 위반은 임등치. 다음 양거로 2번, 동그라미 1번.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밑줄 친 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이 없는 모든 업무를 겸업이 가능하다. 이 법과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거꾸로 공무원 법이 거꾸로 겸직을 금지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5로 풀면 돼요. 5로 풀면 되고 그 밖에 업무도 다 되잖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다 맞아요. 자,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할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어. 7번 경고에도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임대업 하세요. 관리업 하시고 개발업, 개발대행 다 하시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없다고 하면 안 돼. 내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이 이걸 원하지 않지 이제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택지 분양대행 하시라니까.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다 하시라고. 다 해. 편의점, 문방구, 치킨집, 피자집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 치킨 피자가 딱이라고 그랬잖아요. 7시까지 중개업하고 불 떼서 새벽까지. 우리 2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2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한 달쯤 지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경공매 빼고는 겸업 제한이 없더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세로줄로 묻기도 해요. 세로줄로.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볼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5. 5개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이용 개발 거래 상담 할 수 있어. 모든 개공 다 할 수 있어. 모든 개공은 5번, 6번 다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7번 할 수 있다. 그러면 X지. 아저씨 못 하잖아. 아저씨.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물을 때 좀 어려워요. 이쪽이 그 밖의 업무. 모든 개공은 개발업 할 수 있다. X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비업체,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X지. 법인은 못하니까. 이렇게 세로줄로 묻기도 한다. 어떻게 주어를 써서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서 묻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묻기도 하냐면 얘네 둘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 둘은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네 둘을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 문제를 해볼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7번 할 수 있다. X. 아저씨가 못하니까요. 이렇게 묻기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업무 범위는 이렇게 공식대로 문제가 풀립니다. 공식대로. 자, 오른쪽에 예제 풀어보시고 밑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즉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토, 건, 입, 광공 5가지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은 없다. 밑에 중개업무 지역 범위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냥 뭐 안 봐도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112쪽에 있는 보충학습은 우리 부칙상 개공에 대한 세 가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3절로 갑시다. 우리 고용인 파트.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 파트도 역시 매년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얼마든지 고용이 가능하고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뭐 2명까지만 돼야 되면 이런 거 없고요. 소공을 두던 보조원을 두던 그거 다 내 맘이에요. 내 맘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우리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있죠.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행은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야지. 수행. 근데 주의할 점은 있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걸 작성해 교부하는 건 누구의 의무지?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는 아니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이건 개공의 업무정지지 소공의 자격정지는 아니다. 다만 그 동그라미 4번 소공이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개공과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개공 업무정지, 소공도 자격정지가 공통이 되죠. 공통. 그 동그라미 3, 4번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보조도 할 수 있죠. 보조.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은 안 되고 보조만 해야 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벌 대상에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이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표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수행, OX, 보조, OO, 미리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OX, 민장 등록도 역시 OX, 행정처분 있냐 없냐 이거지. 형벌은 다 들어가고요. 다음 이중소속,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그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 뭐 금지 행위 이런 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중 소속은 다 금지되죠. 우리 개공 등은 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고요. 우리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고 나중에 별 금지 행위, 판매 명소 간식 상투도 개공 등에게 다 적용돼요. 자, 밑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자, 개공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국토부령에 구체적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이 적혀 있는 거죠. 고용신고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요. 거기가 중요했죠. 고용한 경우에는 다시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의 가장 핵심 부분이 어디라고요? 고용한 경우에는 일단 고용을 먼저 하는 거죠. 고용한 경우에는 자, 소공은 어떤 교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그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 단어예요. 고용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어떻게 틀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이러면 X.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그 보충학습에 써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방문해서 감독을 하는데 보조원 이 고용신고 안 하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개공이 3일 전부터 했다고 일을. 또 옆집 갔더니 고용신고 안 했네? 오늘 열흘째라고요.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용을 했다 이거지.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고용신고 안 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바로 위반이다 이거지.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X. 이 말처럼 해버리면요.
열흘 동안은 고용신고 안 하고도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동그라미 왼쪽 페이지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소공을 고용했으면 실무교육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로 고용신고가 된다는 것이 재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되게 문제 잘 나옵니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되게 중요해요. 다 재작년에 다 신설된 문장이에요.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소공보조원이 결격사유인지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죠. 예를 들면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5. 이거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 즉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공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럼 뭐 낼 필요 없다는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낼 필요 없다는 말이죠. 주의 좀 잘 읽어보세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다는 사본, 또 소공의 자격증 사본 다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 사본은 벌써 3번째 안 내고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내고 있고,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가 안 내고 있고, 그다음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고 있고. 자, 4번. 이것도 중요해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외국인을 신은지 안 되니까요. 자, 밑에 주의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소공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자격증 사본 첨부해라.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아니 뭔가 냈는데 이거라도 낼까? O, X 이게 틀려버린 거지 뭐. 자,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됐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며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헤어지고 10일 안에 신고하라는 얘기죠. 숫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X죠. 자, 사장님 저 관둘게요. 안 돼. 아직 기다려야 돼. 너 가서. 쟤 관둔대요. 공무원이. 걔 괜찮던데 왜? 너 안 된대. 일하래.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관두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우리 헤어지면 기분 어때? 우리 다 옛날에 다 헤어져 봤잖아. 우리 남친 여친이랑.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친 여친 헤어질 때 기분 어땠어? 되게 안 좋았잖아 우리. 그래서 헤어지면 어떻게? 10일. 헤어지면 10일 이렇게 외우시라고. 10일. 자, 당연히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있고 위반시 제재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등록한청 통보는 등록한청은 이달치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다음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따 배울 협회업 신고, 이달치 신고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잖아요. 뭐 등록증 교부사항도 있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도 있고 그랬지. 협회 통보사항. 협회 통보사항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앞에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어딘지. 협회 통보 제도가 69쪽에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116쪽에 있는 신고서는 참고하시고 이따가 볼 기회도 있어요. 117페이지. 책임. 이쪽이 또 이제 중요하죠. 이번에 29회도 출제됐는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제 책임을 배우는 단원이다. 자, 먼저 까만색 박스 15조 2항 매우 중요하죠.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업무상. 또 하나는 본다. 소공보조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업무상을 뭐라고 낸다고요? 모든 OX. X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자, 개공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X.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한다.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그 말 다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민사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민사상 책임.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얘기고, 방금 읽었던 15조 2항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15조 2항을 적용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질문.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의 판례. 근데 이제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했었냐면은 다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만 돼 있지 않냐. 그러니 개공만 책임진다는 말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판사님이 그건 아니고 너에게 책임을 묻는 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너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도 없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너의 규정이 이 법에 규정 없으니까 민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너는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판례 볼게요. 판례. 두 번째 줄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 행위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15조 2항은 이 경우에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라고 정함으로써 개공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 15조 2항을 자, 보조원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 낼 때도 이렇게 내요.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X 이렇게 풀면 돼. 개공만 책임진다면 X다. 함께 책임진다는 얘기다. 함께 책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15조 2항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은 중개보조원의 면책 규정이다. X 중개보조원의 면책 규정은 아니다. 네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너는 민법상 책임지고 너는 이 법에 따라 책임지라. 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지는 건데 주의할 점은 개공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러면 O. 그렇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저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개공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용인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또한 판례는 15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 또는 확대한 것으로서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라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판례 나와 있는데 그 118쪽에 가운데 있는 판례가 그거예요. 판례인데 그 방금 뭐라고 그러냐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 확대 이런 말이 나왔어.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제가 민법의 756조를 넣어드렸어요. 민법 756조가 제목이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즉 직원이 그 사무집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 직원이 사고치면 사장님 책임진다는 얘기지. 근데 다만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어.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개사법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개공이 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책임이 면제돼 이런 규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도 책임을 진다라고 답하신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네가 뭐 들고 튀어. 그럼 나는 무조건 독박 쓰는 거야. 독박. 평소에 내가 선임이 사무에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 필요 없어. 독박 쓰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개공 튈 준비하고 다녀요. 튈 준비. 뒷주머니 여권 이렇게 딱 갖고 다녀요. 리무진 버스 시간표 잘 알아두시고. 얘가 튀었다. 그러면 바로 나도 같이 튀어야 돼. 튀어야 됩니다. 무과실책입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무과실책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책임지는 건데 이게 둘 다 책임지는 걸 뭐라 하냐면 연대채무라 합니다. 연대채무. 이런 건 잘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데 손해입은 의뢰인은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 말은 보조원에게 먼저 청구하고 못 받으면 개공한테 청구하고 이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개공이 손해배상을 대신했구나. 그럼 너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걸 뭐가 가능하다? 구상권이 가능하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자 됐어. 여기까지가 민사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번호 양가로가 3번이니까 그냥 번호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책임은 뭐냐? 행정상의 책임이 뭐냐면 이번에 29회 때도 출제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였다. 그러면 소공에게 뭘 주는 거지? 자격정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조 2항을 저기도 적용하는데 똑같이 15조 2항을 적용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처벌을 받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건 뭐예요? 등록 취소일 수도 있고 업무 정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가 이렇게 외웠어요. 자, 금이 투 서서 확인인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금지행위야,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금지행위. 뭐 이건 형벌도 별도죠. 형벌도 별도고. 뭐 판매, 뭐 매매업, 뭐 중개보수 초과, 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있잖아. 이종 소속, 거짓기재 투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 실시하지 않았어, 인장 등록 안 했어, 등록하지 않은 장을 썼어. 이게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예요. 이들이 소공이 이걸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았다고 개공이 이걸 위반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공이 금지행위 위반해서 뭘 받으면 자격정지를 받으면 개공이 금지행위한 걸로 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등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문장 만들어 보기. 예를 들어서 소공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짓기재 투계약서 소공이 자격정지 개공 임등취. 네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날인 안 했어. 그럼 너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이게 이때는 업무정지니까. 이게 등록 취소일 수도 있고 업무정지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 행정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인데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를 위반했대. 근데 문제는 중개보조원 행정처분이 없어. 그러니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봐서 누구에게만? 개공에게만 행정처분을 주는 거예요. 만이야, 만.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 나왔는데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게 된다 하면 5로 풀면 돼. 이 시험 지문이에요, 그냥. 시험 지문. 이건 뭐 간단하네. 소공이 좀 어려웠네요. 요즘에 이걸 잘 내고 있으니까 잘 신경 좀 써야 돼요. 이게 되고, 이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120페이지 보충학습에다가 넣어드렸거든요. 보충학습에 넣어드렸는데 이것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오른쪽 양벌 규정 공부한 다음에 양벌 규정은 뭐냐? 양벌 규정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50조에 따로 있어요. 왼쪽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라는 얘기지. 왼쪽은 다른 거예요. 50조 양벌 규정 어렵잖아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법 48조 위반했다. 4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과관직상 투. 법의 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양양, 이사, 판매, 명수, 을비, 유유 이런 걸 위반했다는 거지. 소공보조원이 이 법에 형벌 받을 수 있는 사유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에겐 뭘 줘?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또는 벌금형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양벌이니까 둘 다 벌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벌. 근데 벌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좀 땡겨 적으면 개공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 벌금형 받는 이유는 관리 감독의 소홀,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는 이유를 물어서 개공이 관리 감독이 소홀한 걸 이유로 개공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형벌이라는 것은요. 형벌은 잘못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형벌을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징역벌금, 형벌은요. 범죄예요. 범죄. 경찰서 끌려다니고 막 담당 검사 지정돼가지고 검찰청에 끌려가서 수사관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고 막 그리고 막 그 기소돼가지고 재판장에서 개망신 당하면서 징역벌금 하는 거라고요. 형벌은 잘못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유도 없이 형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실책임주의야. 형벌은 내 관리감독에 소홀하면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제 조건을 붙여봅시다. 소공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그럼 너는 얼마 이하? 3천 이하 벌금. 해당 조 48조 3천 이하 벌금. 소공보조원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너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지. 그럼 네가 소공보조원이 징역이야. 그럼 너는 벌금. 네가 벌금이야. 그럼 나도 벌금. 둘 다 벌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고 동일한 금액은 아니라고 그랬고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 여기가 면책 규정이 있었다. 면책 규정.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면 벌금형을 주는 거잖아.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벌금형 안 주는 거지. 그 면책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적혀있네. 3번에.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해야 돼. 밑에 예제처럼 주의처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다면 틀려요. 벌금형을 받는다는 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거예요. 게을리한 거죠. 받는 거죠. 게을리한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안 했다면 아예 안 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동일한 금액은 틀린다고 그랬죠. 또 하나 5번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소공보조원이 징역형 받았다. 그럼 당연히 결격사유죠. 벌금형은 중개사법 위반이죠. 300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공이 받는 것도 뭐다? 벌금형이다. 그럼 이것이 300 이상일 때 받은 결격이냐? 그건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뒷장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밑줄 친 부분은 잘 익히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 10조.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결격사유인데 이 10조 1항에 10조 1항에 11번 11번째로 규정된 결격사유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있어요. 이 안에는 보조원이 이 법을 위반해서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잘 익혀두세요. 이 안에는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밑에 보충학습을 잘 공부해야 된다고요. 자, 개공은 갑이다. 소공은 을인데 소공을이 중개보소 초과해서 받았죠.
재산상 손해 병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초과된 부분은 재산상 손해니까. 자, 민사 책임. 당연히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하는 거고,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행정상 책임. 시도지사는 소공 의뢰 자격 정지할 수 있고, 등록한청은 개공 등의 개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지. 금지이니까. 중개부서처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할 수도 있지.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 소공은 1년 이하지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고,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안 했다면 벌금형 아예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 벌금형 300 이상 받았을지라도 결격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다시 시험 지문이에요. 요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이 틀을 딱 익혀놔야 돼.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인장 등록, 휴폐업 쭉 이어집니다.